설날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왕 먹는 김에 조심해서 먹으면 좋겠죠?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설날 대표 음식, 떡국과 같이 먹으면 신장에 쥐약인 음식 조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떡국과 김치입니다. 야유성이 들려옵니다. 떡국에는 김치가 짝꿍이지 김치를 안 먹으면 뭘 먹으라는 거야? 이 조합은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꽤 부담스러운 식사입니다. 왜 문제인가를 알면 김치를 들던 젓가락이 살짝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떡국 국물 자체가 이미 짭니다. 떡국은 보통 사골 육수, 소고기 육수, 간장, 소금이 들어갑니다.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1500 내지 2000mg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1000mg에 거의 도달합니다. 김치는 또 다른 나트륨 덩어리. 김치 백지의 나트륨이 약 500 내지 800 mg. 보통 한 끼에 100지 이상 먹습니다. 즉, 떡국 나트륨 폭탄, 김치 추가 폭탄. 같이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왜 힘들어질까? 신장은 몸의 정수기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 몸은 물을 붙잡아 두고 그렇게 되면 혈액량 증가, 혈압 상승, 신장의 사구체의 압력 증가, 이게 반복되면 사구체 손상, 단백뇨, 신장 기능 저하,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만성 콩팥병, 부종 있는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문제 생기나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한 번 먹는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명절뿐 아니라 떡국, 국밥, 라면, 찌개, 김치, 이게 일상이라면 신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입니다. 실제로 더 위험한 사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이 많은 사람, 아침에 눈 붓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단백뇨 나온 적 있는 사람, 크레아티닌 수치 애매하게 높은 사람, 이분들은 조합을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물은 13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최대한 남기세요. 2. 김치 대신 생채소, 오이 무침 저염, 상추, 데친 브로콜리, 쌈채소, 나트륨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3. 간을 절반으로, 집에서 끓이면 간장 절반, 소금 최소화, 멸치 다시마 육수 활용. 4. 물 충분히 마시기. 나트륨 많이 먹은 날은 물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 신장 질환 환자는 의사 지시 따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신장에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떡국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짠 국물 짠 반찬 조합을 끊으라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핵심 정리하면 떡국 김치, 콩팥을 녹이는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트륨 과부하 조합은 맞음.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습관적으로 먹는 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조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떡국, 젓갈류, 명란새우젓, 오징어젓 등. 이 조합은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떡국 한 그릇, 옆에 명란젓 한 조각, 새우젓 살짝, 오징어젓 반찬으로. 조금인데 뭐 어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나트륨 농도가 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젓갈은 기본적으로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명란젓 백지 나트륨 약 2000mg 이상, 새우젓 백지 3000mg 가까이, 오징어젓도 고염식품. 문제는 양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젓갈은 조금 먹어도 나트륨이 확 올라갑니다. 떡국 국물과 만나면 이중 폭탄. 이미 떡국 국물에 나트륨이 많습니다. 거기에 젓갈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 초과, 혈압 급상승, 수분 저류, 부종 증가. 이게 반복되면 신장 사구체 압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신장이 실제로 겪는 일, 신장은 혈액을 여과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 혈압 상승, 사구체 내부 압력 증가, 미세 손상 반복, 단백뇨 발생 가능. 특히 고혈압 환자는 이 조합을 자주 먹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젓갈은 단백질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게 오해입니다. 젓갈은 고단백 식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고염 식품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 과다 섭취도 부담입니다. 즉, 나트륨 부담, 단백질 대사 부산물 부담, 이중으로 힘듭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 고혈압, 만성 콩팥병 13기, 당뇨, 소변 거품 많은 사람, 얼굴발 자주 붓는 사람, 아침 혈압 높은 사람, 이분들은 젓갈을 조금 먹는 게 아닙니다. 거의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신장에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 신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간은 아프지만 신장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젓갈 국물 식사는 염분 지속 과다, 혈압 만성 상승, 신장 미세혈관 손상, 이걸 수년 반복하면 갑자기 수치가 나빠집니다.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쌓인 겁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법 1. 젓갈은 명절용으로만, 매일 반찬으로 먹는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2. 먹어도 맛만 보는 수준, 젓가락 끝으로 찍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 대신 이런 반찬으로 교체, 저염 두부 무침, 삶은 달걀, 구운 채소, 나물류간 최소화. 4. 국물 젓갈 동시 섭취 금지. 먹고 싶다면 국물 거의 안 먹거나 젓갈은 빼야 합니다. 둘 다 먹는 게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떡국 젓갈류, 콩팥을 녹이는 독은 아님. 하지만 고염 고단백 이중 부담 조합, 특히 고혈압 신장 약한 분들은 조금이 누적되면 결과가 나쁩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 착각하지만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삼떡국 고기 추가 소고기 듬뿍 사골 육수 진하게. 그래도 단백질은 몸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적당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진한 육수 조합입니다. 왜 신장에 부담이 될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더 많이 일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질소, 노폐물효소, 크레아티닌 등이 생깁니다. 이걸 걸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단백질 노폐물 역과 부담. 건강한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람은 이 부담이 누적됩니다. 사골 육수는 진한 만큼 퓨린도 많습니다. 사골, 고기 육수에는 퓨린이 많습니다. 퓨린 분해되면 요산 증가,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 위험, 신장 결석 위험, 신장 세뇨관 자극, 특히 남성, 고기 좋아하는 사람, 요산 수치 높은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떡 자체는 탄수화물 폭탄, 떡은 거의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떡 많이 먹으면 혈당 급상승,
인슐린 분비 증가, 당뇨 위험 증가. 당뇨는 신장 망가지는 1순위 원인입니다. 즉, 이 조합은 고단백, 고퓨린, 고탄수, 신장의 3중 부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당뇨 전 단계, 요산 수치 높은 사람, 통풍 경험자, 단백뇨 나온 적 있는 사람, EGFR 60 이하, 이분들은 진한 사골, 떡국, 고기 추가, 자주 먹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는 고기 듬뿍, 진한 사골, 국물까지 다 마시기. 이 조합이 반복될 때입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일고기 양 줄이기, 기본 고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육수는 연하게, 맑은 멸치 육수, 채소 육수 활용이 훨씬 낫습니다. 삼국물 남기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채소 비율 늘리기, 버섯, 애호박, 파, 달걀지단 등 섬유질을 늘리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년 먹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5년, 10년 누적입니다. 단백질 과다, 염분 과다,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이게 반복되면 조용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프지 않아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핵심 정리, 떡국, 고기, 과다, 진한 육수, 당장 독은 아님. 하지만 신장의 만성 부담 조합, 특히 당뇨 고혈압 요산 높은 사람은 빈도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의외로 건강 챙긴다고 같이 먹는 것이 신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떡국 과일 주스, 특히 바나나 오렌지 주스. 떡국 먹고 비타민 보충하려고 과일 주스 한 잔. 겉보기엔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토마토 주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예시로 보면 바나나 한 개 약 400mg 칼륨, 오렌지 주스 1컵 400 내지 500mg, 토마토 주스 1컵 500mg 이상.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에 쌓입니다. 칼륨이 왜 위험할까?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해질입니다.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심장 리듬 이상,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 위험. 이게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떡국과 왜 궁합이 안 좋을까? 떡국은 고나트륨, 혈압 상승, 수분 저류 유발. 이 상태에서 칼륨까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만성 콩팥병 환자, EGFR 60 이하, 단백뇨 있는 사람, 고혈압 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 당뇨성 신장질환 환자. 이분들은 과일 주스를 습관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과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주스 형태, 공복 대량 섭취, 짠 음식과 동시 섭취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혈당도 급상승합니다. 혈당 문제도 있습니다. 떡은 고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과일 주스를 더하면 혈당 급등, 인슐린 과다 분비, 당뇨 위험 증가. 당뇨는 신장 망가뜨리는 1위 원인입니다. 즉, 이 조합은
염분 부담, 칼륨 부담, 혈당 부담, 삼중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과일은 주스 대신 소량 생과일, 떡국 먹는 날은 과일 섭취 줄이기, 칼륨 높은 과일은 반 개 이하, 신장 질환자는 반드시 담당의 지침 따르기. 핵심 정리. 떡국 과일 주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겐 위험한 조합. 특히 칼륨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떡국, 술, 소주, 맥주, 막걸리. 명절, 모임, 가족 식사. 떡국 먹고 한잔 해야지. 이 조합이 신장에 왜 부담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유발합니다. 즉, 소변량 증가, 탈수 유발, 혈액 농도 상승.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이 혈액을 여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짠 떡국을 먹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면 몸은 더 탈수됩니다. 나트륨, 알코올, 혈압 상승. 떡국은 나트륨이 많습니다.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지만 이후 반동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 변동 폭 증가, 사구체 압력 상승, 미세혈관 손상 누적. 고혈압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특히 안 좋습니다. 요산 폭발 구조. 술, 특히 맥주와 소주는 요산 수치를 올립니다. 거기에 고기 들어간 떡국, 진한 육수까지 더해지면 요산 상승, 통풍 위험 증가, 신장 결석 가능성 증가. 요산이 높으면 신장 세뇨관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까지 흔듭니다. 떡은 고탄수화물입니다. 술은 간의 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결과, 혈당 변동 심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당뇨 위험 상승. 당뇨는 신장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 고혈압, 당뇨, 통풍 병력, 요산 수치 높음, 단백뇨 경험,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 이분들은 떡국, 술을 습관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한두 잔도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 가끔은 괜찮습니다. 신장 약한 사람 최소화가 맞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더 나쁜 조합. 떡국, 고기 듬뿍 젓갈술. 이건 사실상 염분 과다, 단백질 과다, 요산 상승, 탈수, 혈압 변동, 신장의 종합 스트레스입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술은 가능하면 다른 날, 마신다면 물 충분히 같이 섭취, 국물 거의 먹지 않기, 젓갈, 짠 반찬 줄이기. 전체 핵심 정리. 콩팥을 녹이는 독은 과장입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속적으로 혹사시키는 조합은 존재합니다. 떡국과 함께 피해야 할 대표 조합 5가지. 1. 김치 과다. 2. 젓갈류. 3. 고기 진한 사골 과다. 4. 고칼륨 과일 주스. 5. 술. 건강한 사람은 가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요산 높음, 신장 초기 저하가 있다면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입니다.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해야 합니다.